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안녕하세요, 최경윤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작가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라. 자, 이 시간이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예스 P2P 정보 톡톡입니다. 국내 P2P 금융시장이 부동산 관련 P2P 대출을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1,216억 원에서 올해 1월 2,21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전체 P2P 대출 잔액 중 66%에 해당합니다. 최근 부동산 LTV, DTI와 대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P2P 업체의 대출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만큼 투자 위험과 부작용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P2P 투자 회사 선택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P2P 업체를 선택할 때 봐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해당 업체가 협회에 가입을 했는지, 또 현재 해당 업체의 대출 실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 사항을 체크하셨다면 두 번째, 부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죠. P2P 업체가 근저당권 설정과 신탁회사를 통한 수익권 증서 발행과 같은 여러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성은 곧 원금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P2P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이 원금 보전과 직결되는 담보물 소화 문제를 업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서 검증된 프로세스로 경매와 중개, 또 분양 등을 손수 진행하고 원금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겠죠.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몰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계 1위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 또 P2P 금융협회 이승행 회장과 함께합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 또 P2P 금융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 두 분, 이 P2P계의 양대 산맥이다. 네. 그래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좀 각별해 보이세요. 네네, 두 분 맞습니다. 관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일단 같은 업권에 있고요. 네. 저희 협회 이사사로 같이 있어서 자주 논의도 하고 자주 그래요? 만나다 보니까 친숙한 관계라고 할 그래요. 수 그럼 있을 것 이승행 같습니다. 대표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양태영이랑 굉장히 신뢰가 가는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 너무 짠듯합니다. 양태영 대표. 그럼 나에게 이승행 대표란? 그 협회장으로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아니요, 괜히 여쭤봤어요. 이렇게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네네. 절대 여쭤보지 않습니다. 네. 나에게 최기훈이란? 네. 너무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준비가 정확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늘 항상. 네. 똑부러집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승행 대표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대출이 1년 사이에 2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P2P 금융 급성장의 배경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 P2P 금융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네. 단순히 이제 P2P 업체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고객들과 대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 그런 환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금리에 이제 중수익을 가져다주는 P2P 업체가 각광받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 절벽 때문에 사실 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고객들이 P2P로 유입됨으로써 또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요. 네. 협회장으로서 이런 분위기 예측하고 계셨죠. 예, 뭐 일단은 뭐 비록 P2P 가이드라인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이제 투자 한도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 P2P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P2P 업체들이 다양한 심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그래요.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테라펀딩 네. 우리 양태형 대표가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업계 1위입니다. 네네. 저 자신감이 보이십니다. 업계 1위는 뭐가 달라도 다른가요? 네, 뭐 많이 다르죠. 뭐가 네. 그렇게 다른가요? 네. 업계 1위. 네. 일단 저희가 그 부동산 P2P 금융 회사로서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2014년 12월 설립된 이제 업체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부동산을 건축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네. 다세대 빌라나 원룸 같은 건물을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받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고 보통 건물이 완공이 되면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시게 되는데 공사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상환 지연이 좀 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소형 건축자금 대출 시장 위주로 대출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475억 원의 투자금이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 모여서 대출이 실행이 됐고요. 현재까지 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은 12.6%, 부도율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상품의 선명성과 안전성으로 네네. 우리 회사는 1위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거창하게 네. 본인 회사를 쭉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봐야죠. 그 한국 P2P 협회 협회장으로서 네. 협회장이 본 테라펀딩 어떤 회사인지 여쭤볼게요. 일단 뭐 개인 안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이제 네. 협회장으로서 일단 테라펀딩은 P2P 금융협회 이사사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누적 취급액으로는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PF를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고요. PF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품일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대표님의 역량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회장님께서 P2P 협회 회장으로서 볼 때 그렇다면은 회장이 아닌 미드레이트의 지금 대표로도 또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럼 미드레이트에도 이제 공평하게 네네.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죠. 아, 미드레이트는 네. 어떤 게 주요 무기로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 미드레이트는 개인 신용 심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된 업체고요. 지금 현재 동산 담보, 그다음에 부동산 후수인 담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끝인가요? 네, 뭐 그렇게 회사 소개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서 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짧게 해결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네, 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아니, 업체라서. 그래도 본인 입으로 본인 회사 자랑을 한다는 네. 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태형 대표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펀딩은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대출 누적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각별한 신뢰를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많은 상품들을 실패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네. 노하우 이런 게 있다면 네. 우리 옆에 계신 대표님께 한번 알려주시죠. 네. 1등 업체니까. 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그 네네.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은요. 저희가 4가지 상환 재원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건물의 가치가 정해지면 시중은행에서 그 담보 대출이 나오는 금액도 정해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 대출이 좀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네. 분양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그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상황일 때는 뭐 대출자가 그 연체를 하게 되면 네네. 이제 경매나 공공매 과정을 거쳐서 그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충분히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상환 제언을 평가를 해서 대출을 내보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부도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혹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한 네네. 안전한 대비책이 되어 있는 게 노하우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P2P 금융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뭐 노하우나 팁 이런 거 있을까요, 대표님? 양 대표님. 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그 금융위에서 P2P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준수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도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긴다든지 또는 이제 그 투자 한도를 준수하는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협회장님 계시지만 그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정기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네네.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네네, 그러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고객의 투자금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나가게 되는지 다 그렇게 투명하게 오픈이 되는데 네. 그렇게 투명성을 좀 확보한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 맞는 업체 네. 다수의 분산 투자하시는 걸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업체들은 당연히 부동산 전문 인력이 내부에 있어야 되고요. 네네. 뭐 다른 동산담보나 뭐 다른 신용대출 쪽 업체들도 관련 전문 인력이 내부에 있는 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면 네네. 도움이 될 것이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달라진 투자 환경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 P2P 금융 투자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의 말씀 해줄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이승행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나서 가장 네.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 고객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인데요. 가장 먼저 이제 투자 그 예치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예치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투자 한도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로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졌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한 업체당 1,000만 원, 그다음에 동일 차주당 5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네네. 이제 소득 요건을 구비하신 고객분들은 4천만 원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 투자자분들은 제한 없이 투자를 가능하게끔 되는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업체가 그 3자 예측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되고 네. 본인이 어떤 상황의 투자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요건 구비자나 전문 투자자일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더 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뭐 P2P 금융협회 회계 검사를 통해서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했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P2P 금융협회 회원사들을 좀 이용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 오늘 방송 첫 출연이시죠? 네. 짧게 첫 출연 기념으로 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기회 약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누구한테든 좋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니면은 우리 회사를 1등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하셔도 되고. 네. 그 투자자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고객분들, 저희 테라펀딩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연체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그리고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와 함께 P2P 금융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하나씩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우리 엄지민 캐스터가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2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Yes P2P.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2P 금융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P2P 금융몰을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관심 있는 업체의 상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직접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스 P2P 상담센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서울 전화 02-6676-0074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 금융투자에 관한 궁금증 문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P2P 업체 몇 개 투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투자금이 어떻게 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내 자금이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떻게 각 회사에서 관리를 하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승행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고객님이 투자한 이 자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일단 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5월 29일입니다. 네네.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 그 투자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관리 보관해야 된다. 예치 또는 신탁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P2P 업체들은 투자금 관리 제3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네. 만약에 투자 고객님이 가상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하시게 되면 그 돈이 공신력 있는 뭐 은행 같은 곳에 이제 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P2P 업체가 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치금은 고객한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금이 안정적으로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에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기관에서 있어서 관리합니다. 조금 더 안전해진 그런 환경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저 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한다고 고민했는데 그런 저희 방안이 우리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수화기에서 입을 조금만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네.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섹시하세요 목소리가. 조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지금 P2P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 지금 첫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P2P를 해 오셨던 건가요? 올해 초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일단 저는 수익도 만족하고 어쨌든 좀 좋은 투자 방안이 생겨서 저한테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어쨌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요, 이 테라펀딩의 또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네. 한번 테라펀딩은 이 투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금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또 이렇게 더 하고 싶다는 방안 같은 게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뭐 고객이 회원 가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예치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 자금은 은행이 이제 관리를 네네네.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은 이제 대출자에게 이제 그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대출자는 그 대출금을 만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에 그 계좌를 둬서 거기에 이제 대출금 입금이 되게 되고 네네. 그 대출금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공정률에 따라서 그 대출금이 이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사전에 그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저희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제 그 대출이 집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이제 P2P 협회의 쌍두마차로서, P2P계의 쌍두마차로서 어떤 앞으로 이런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본 게 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뭐 질문이 없는 내용인데 네. 혹시 두 분이 생각하고 있던 방안에 대한 제2의 방안, 예. 안전장치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차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신용 대출은 지금 대출 정보 그 공유 회사를 통해서 대출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법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이 이제 중복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구성한 거에 대해서 협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업체가 도산했을 때 네. 그 자녀 대출 채권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투자자한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투자금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2님이십니다. 부동산 담보 P2P 상품에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래요. 이거는 우리 양태영 대표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 P2P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자재도 담보가 되나요? 자재도 일단 거죠? 토지를 담보로 잡고요. 아. 그러니까 담보는 맞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공사 중일 때는 이제 건물은 담보가 안 되는데 네네.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그때는 건물도 담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죠. 뭐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좀 높은 이유는 네. 보통 뭐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부동산을 정말 제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뭐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있어야 이제 투자가 가능한데 이 부동산 P2P는 사실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 네.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원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20대부터 뭐 30대 뭐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투자하기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물이 뭐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네네. 토지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5님이십니다. 왜 P2P 금융상품은 원금 및 이자 지급 보장을 안 해주나요? 그래요. 투자 상품이라고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P2P는 왜 원금 뭐 이자 보장을 왜 안 해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해결해 주시죠. 네,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모든 금융 상품처럼 뭐 P2P 투자 상품도 원금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금 보장하게 되면 유사수신의 법에 저촉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원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업체들이 다양하게 안전한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부 업체에서는 보험성 상품을 만들어서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프로 이상 보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투자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포트폴리오 상품을 구성한다든지 그리고 심사를 또 면밀하게 하는 방법도 뭐 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금 보장할 수는 없지만 각 업체가 업체에 맞는 특성에 맞는 네.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원금 보장이란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에 위반된다고 하셨죠? 유사수신에 관련된 그렇죠. 법이 유사수신에 있습니다. 예. 관련된 어떤 그 네네. 조항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원금 네네. 보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양 대표가 말하는 부동산 P2P 같은 경우는 담보 잡고 땅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대안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는 것뿐이죠. 최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다하지만 거죠. 네. 그걸 확정적으로 저희가 보호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질문 원금 및 이자 지급 보장을 왜 안 해주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에 대한 양 대표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네, 만약에 원금이 보장이 된다면 사실 은행도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은행의 뭐 예금 금리가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P2P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는데 당연히 거기에 원금 보장이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고수익이니까 당연히 리스크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좋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P2P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에는 원금 보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이 올려주신 카카오톡의 질문 저희가 시간상 하나 정도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78님이십니다. P2P 투자하기 잘 몰라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테라 펀딩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오, 테라 펀딩을
지목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네. 이건 뭐 우리 양 대표님께서 테라펀딩 대표로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테라펀딩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편하다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좀 다를 애매하죠? 것 같기는 한데 그 대부분 저희가 이제 상품 오픈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간에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사실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저희뿐만 아니라 몇몇 P2P 업체들이 그 자동 투자 서비스라는 그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그 원하는 그 상품에 대한 특성을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건데요. 뭐 금리나 기간이나 등급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예치금을 입금을 해놓으면 이제 그 상품이 신규로 오픈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분산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 분산해서 투자까지 가능하나요? 네네네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하시기가 좀 편하고 좀 분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편한 방법이 테라펀딩만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지금 시스템 도입해서 같은 하고 방법으로? 있고요. 뭐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투자되게끔 이제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들이 점점 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편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대한 접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돈을 들고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양대 산맥이시니까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대답들을 시원하게 네. 웃음을 꾹 참고 계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시간이 남았네요. 딱 하나 정도 질문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04님이십니다. P2P 상품 2개를 놓고 고민 중이신데요. 부동산과 법인 신용담보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동산, 한 분은 법인 신용. 이렇게 우리 양 대표님은 부동산에 대한 장점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신용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우리 양 대표님부터. 네네. 뭐 부동산 담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담보물이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뭐 담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자가 뭐 이자를 연체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연체 가능성 인지를 하시고 다만 연체가 발생이 돼서 이제 부실이 났을 때 그 담보물을 매각해서 그래서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의 최고는 부동산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인 신용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법인 신용도 안전하게 면밀하게 검토 후에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뭐 안전도는 뭐 비슷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고요. 네. 법인 신용은 단순히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더 오히려 이자보다 더 많은 리워드를 또 취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활용하시면 좀 재밌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두 분에게 장점만 들어봤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직접 한번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네요. 둘 다 뭐 상품이 너무 좋은 거니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귀중한 말씀 해주신 그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그리고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두 배로 행복해지는 시간 예스 P2P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화요일 밤 8시 30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스 P2P.